오늘 장에서 반응할 이슈와 섹터, 저희 박병주의 주력 상품에서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영업이사님의 이슈 한마디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는 3월 24조 체코원전 최종 계약 임박했다라는 한마디를 가져와 주셨네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주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특히 지난주에는 이제 SMR이 조선 사업에도 연동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부각됐습니다. 원전주 오늘 장에서 흐름 좀 어떨까요? 네, 우리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 관련주에서 선도주죠, 선도주. 선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날이 이제 밝아질 때는 먼저 멀리서 이제 그 새벽별이 뜨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25,000원대를 대량 거래로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 달 16일과 17일에 체코 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더불어서 우리나라 한수원도 체코 원전 전담 부서에서 일할 직원을 100명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쪽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 따라서 오는 2월 25일에 체코에서 한국과 체코 원전 기업들이 컨퍼런스를 열면서 거기서 앞으로 체코 원전 24조 원 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할 일들에 대해서 신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런 스케줄대로 나올 예정이라면 저는 3월 달에 체코와 관련해서 한국에 24조 원어치 원전 그 본계약은 성립할 개연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제가 오늘 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원자력에 관한 스몰캡 대장주를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지난 금요일장을 되돌아보면 원전은 잘 갔지만 조선, 방산, 전력, 기존에 잘 가던 섹터들은 조정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 포트를 담아볼 때 요즘 모멘텀 받으면서 오르고 있는 원전 그리고 이 조방전을 같이 담아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우선순위를 정해볼 수 있을까요? 네, 조방전이 조선, 방산,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나 방산주나 그다음에 전력 관련주들 쪽이 계속 지금 좋은 어떤 호재거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대장주, 조선주 가장 대장주가 하나오션이거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하나오션을 작년에 12월 말경에 37,000원, 37,500원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입니까? 74,000원. 근데 이번에 79,000원까지 왔거든요. 거의 이상 79,500원까지 왔는데 거의 거래일수 30일 동안에 그렇게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23조가 넘어서요. 이격도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서는 내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약간 비싸지 않을까? 방산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력 관련주도 좀 비싼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준비하고 있는 그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매력 포인트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그쪽에 매수할 바에는 원자력 관련주 사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방산, 전력, 기존에 잘 가던 섹터들이 좋은 모멘텀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을 진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섹터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로봇 나왔네요. 메타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진출을 선언했다라는 이슈를 가져와 주셨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점점 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국내 대형 기업들도 그렇고 점점 이쪽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저희 이 안에서 좀 어떤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즉 인간형 로봇은 무엇인가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사진을 안 보면 괜히 우리가 허공에 뜨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우리가 앞으로 즉 인간처럼 닮아 있는데 보시면은 이 손을 가지고 튀김도 튀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일 가서 전기불 문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반려 로봇이죠. 이제 우리 맹인들을 위해서 반려 로봇하는 그런 역할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4만 달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센서하고 칩이 됩니다. 이제 칩은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메타라는 회사가 자기 AI 플랫폼 라마죠. 라마의 그 칩을 여기를 꽂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꽂는 칩은 엔비디아도 만들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만들고 구글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기가 라마 플랫폼을 막 꽂은 다음에 자기가 시킨 대로 하는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것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집안일도 하는 그런 집사 로봇. 이제 앞으로 제가 봐 10년 후에는 물도 나한테 떠다주고 커피도 따라주는 그런 로봇이 우리 각 가정에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 추론형 AI가 들어간다는까지 또 확대가 되겠는데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여기 시장 규모를 앞으로 380억 달러로 추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크게 보고 싶으냐면 이제 로봇이 우리 이제 스마트폰의 것처럼 스마트폰은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이제 뭐 기능이 좀 적었었는데 지금은 우리 스마트폰이 내 생활에 없으면 안 되는 필요 그런 그 제품이 됐습니다. 로봇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2028년에는 일단 공장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정형화된 틀을 일하는 그런 로봇이 우리 시장에 상용화된다. 3년 후니까 멀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그 기업들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기업들, 삼성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봇이죠. 그리고 SK나 포스코나 현대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가지고 아틀라스라는 휴먼형 로봇을 지금 현재 개발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로봇이 이제 투자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눈을 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로봇주를 아직 안 남으신 분들은 지금 진입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로봇 관련주가 올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저점에서 뭐 2배도 올라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150% 올라갔고 대부분 한 50% 정도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성이 이제 올해 5월 아니면 6월 달에 볼리라는 집사 로봇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연말에 또 그걸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또 그 일정상 본다면 6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투자의 실에 투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봇에 관한 스케줄은 계속 나올 것이고 또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도 상장하는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 2년 전에 AI처럼 따라서 로봇이 많이 올라갔다 해서 우리가 안 볼 게 아니라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별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거다. 지금도 진입 타이밍 늦지 않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로봇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산업용 로봇 그리고 SK 쪽의 밸류체인 기업을 소개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 바로 유일 로보틱스인데 저희가 2월 10일에 매수를 해봤었고 1차 목표가 43,000원 달성했고요. 지금 수익률 1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매수한 이후로 급등했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 시점에서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이 종목은 지난번에 소개했다시피 SK그룹에서 지분을 13% 이상 투자를 했어요. 특히 그 미국에 있는 SK온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에 이 유일 로보틱스 로봇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즉 산업용 로봇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즉 삼성전자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요 가격을 다 뚫어낸 상태예요. 자, 요날 그때 여기서 가격을 다 뚫어내가지고 지금 음봉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아마추어들이 보기에는 이 음봉이 혹시 이제 다 끝난 음봉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연봉으로 딱 보면 자, 연봉이면 어떤 느낌이죠? 3년 동안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매집을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할 때 여기를 뛰어넘은 상태예요. 그래서 연봉으로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진행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제가 그 볼린저 밴드 말씀드렸죠. 볼린저 밴드를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좋은 호재가 나오면 가격의 표준 머무르는 가격대를 높이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라는 거. 그걸 변동성을 말해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변동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한번 악어입처럼 벌어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거기를 타고 올라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로보틱스는 이제 지난주에는 약간 횡보했지만 이번 주에 주봉에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또다시 본격적으로 2차 랠리를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유일로보틱스 단기간에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장에서 주목해볼 종목을 또 공략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력 상품 어느 쪽일까요, 이사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 관련인 바로 우진엔텍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진엔텍이 그러면 어떤 제품을 하는가를 제가 원자력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의 원자력 그 내부 지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드려야 또 금방 다가오니까 제가 준비한 그 내부 원자력 그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보시니까 딱 드러나시죠?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바로 이걸 하는 거죠. 주기기. 굉장히 가장 핵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주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진엔텍은 제어 설비, 여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방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진엔텍은 어떤 회사냐면 이제 주주가 우진이라는 회사인데 우진이 이 회사의 지분을 41%를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 특히 우진이라는 회사도 지금 원자력을 하는 회사인데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아주 우량한 회사예요. 영업이익 연간 100억이 넘는 우량한 회사고요. 그리고 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제어 설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확대에 대한 수익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정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회사는 흑자가 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까지 동원해서 설명해 주신 이 제어 설비를 담당하는 원전 기업 우진엔텍이었습니다. 제가 차트를 봤더니 아직 바닥권에 있는 기업인 것 같던데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중심선이라고 하는 20주선 가격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제가 배치해놨어요. 자,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죠? 여기를 일단은 주가는 돌파해가지고 눌림목이죠. 근데 요 각이 위로 올라가야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떨어지면 안 가죠? 근데 이제 방향을 틀어 올렸습니다. 뭔가 호재를 머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저는 매수가를 21,100원에서 21,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여기서 7% 이익 범위인 22,6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 범위인 2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우진엔텍이었는데요. 호재를 머금고 있는 그리고 이제 상승 시작인 기업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우선 22,6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 두 번째 주력 상품은 또 어딜까요, 이사님? 자, 두 번째 주력 상품은 바로 G2파워가 되겠습니다. 자, G2파워 그러면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도 역시 흑자 기업입니다. 예, 이제 그 24년에 매출액이 554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6.5억, 순이익이 40.9억이 나온 회사고요. 특히 AI 기반 부분 방전 예측해주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자력 전기 부분 인증서를 획득해가지고 기술력이 확고부동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종목은 이제 일봉에서 놔뒀는데, 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61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 자, 21선, 61선을 뚫으면 주가부터는 그대로 가거든요. 그리고 121선이 이제 경지선이 받쳐주는 느낌. 그 이후에서 한 달 동안 매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료를 또 머금고 있죠. 자, 3월달 원전 번기약. 그런 재료를 머금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 들어가면 8,390원에서 8,450원 매수가 설정하고요. 1차 목표가는 7% 상승 구간.
8,97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상승 구간인 9,650원이고요. 자, 7%만 10번 먹으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적은 게 아니죠. 그리고 손절가는 7,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두 기업 오늘 체크해봤습니다. 우진엔텍 그리고 G2파워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살펴봤던 G2파워는 일단 목표가 8,970원으로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 무료 방송이 2차례나 또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제가 오늘 느낌 그대로 살려가지고 아침 8시에 좀 더 상세하게 무료 방송에서 요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하나오션 이 종목을 37,000원대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에 말씀드려가지고 2배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이버 검색창 N에서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제가 이제 실시간 정보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체력이 좋아서 또 오후 4시에 또 무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박병주 이사님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도 좋은 주력 상품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